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선 김도영입니다. 네, 최근 이 수급 동향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IT 대형주들을 쓸어 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론발 호재도 있었고 오늘 대형주 따라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할까요? 그리고 필식 테마까지 알려주세요. 네, 시장은 지금 사실 좀 편식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형주,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쪽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동반해서 올라오는 것은 좋았지만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쏠리면서 지수 견인차 역할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을 후반부에서 다음 주부터 수급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겠죠. 장중 출발과 직전에 굳이 명분과 핑계를 댄다라는 생각인데요. 시장 관전 포인트에서 트럼프의 하원 탄핵 소추안 부분에 이제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S&P 500 기준에서도 이거를 연속해서 고점 부분이 갱신은 되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장대, 그러니까 강한 상승의 캔들 부분을 만들지 않고 과열을 좀 풀어가고 있는 부분들, 과매수가 좀 풀려가고 있는 구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갭 부분이 살짝은 메꿔줘야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잠시 쉬어가는 템포, 그러니까 급락 전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어제 이제 마이크론도 얘기를 해주셨고 앵커님께서 또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많이들 보시는데요. 보시면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내년 1분기에 더 강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의 업종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역시 쉬어가는 템포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위쪽이 먼저 초반부에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번 이 상승에 대한 파동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제 꽉 찼다라는 부분,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시초부터 올라오는 족족 이제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하락 쪽에 대한 공격을 한번 하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이제 꽉 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미리 위아래쪽으로 살짝 흔들어가면서 풀어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관점 포인트,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외신 쪽에서 이제 보도를 할 때 거기에서 순간적인 변동성만 생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필식 쪽의 선물 변곡가 쪽의 위쪽 상단이 290 위쪽으로 꽉 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2.65포인트로 설정을 하는데요. 그만큼 제가 위쪽을 잡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부분에 보면 하나, 두 개, 이 두 개의 갭잡을이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인데요. 특징적으로 지금 하지만 숨어있는 잘 언급되지 않고 있는 투신 창구 쪽을 놓고 보면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2.65 부분을 올라탄다 하더라도 위쪽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 선물지수 기준에서 0.8포인트 이상을 더 확대하기는 만만치 않다. 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고점에 대한 징후 시그널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점 부분으로 오늘 판단을 해본다라면 추가적으로 핑계겠죠, 핑계. 그러니까 쉬어가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 부분에서 역시 290.50 어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290.50 자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되면 실제 이 부분에 이걸 갭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분봉으로 쪼개보면 갭이 발생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일단 눌림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어제부로 저는 꽉 찼다.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그다음에 선물시장까지 말씀 좀 드리고,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락 부분에 대한 착시 효과가 일부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놓고 판단해 보면 살짝 개파락 부분도 좀 열어둬야 되는 시점, 앞으로 폐장일 전까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필식 테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사실 실적 부분 때문에 많이들 우려를 하고 정말 지금 이게 인빌딩, 그러니까 5G 인빌딩 부분인데요. 내년 1분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지만 3분기 실적 부분들의 쇼크들이 일부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점인데요. 하지만 미리 선취적인 관점 쪽으로 계속 이번 주 더더욱 더
순환매 쪽과 틈새 쪽의 매수 트레이딩 쪽을 잡아드리는데요. 인필딩 커버리지 쪽으로 HFR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홀로 지금 우상향 쪽으로 오면서 기관들 수급과 외국인들 수급을 잘 풀어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쪽에 놓고 본다면 26,100원대가 강력한 지지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매물대는 이번에 시장과 다르게 잘 풀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 연동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직전 부분에 대한 고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쌍고점을 한번 탈환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RFT인데요. 우리가 RFT 같은 경우는 뉴스플레이 쪽으로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어나고 있고, 각 우리나라의 3사 통신 중에 두 가지 통신사를 통해서 인필드 쪽에 이미 납품 흔적들을 확인해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잘 만들어주었다라는 부분과 저점 자체가 확장형 속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한 지지력 자리는 7,570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부분 손절가를 잡고 트레이딩 관점 쪽은 좋겠다. 하지만 인빌딩 커버리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제 스윙적인 측면으로 미리 좀 깔고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호불호에서 체질 개선이 지금 정확하게 좀 나와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 따라서 잘 연동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정배열 구간 쪽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7,360원에 대한 강력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지지력 부분을 잡고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 쪽으로 솔리드입니다. 네, 솔리드 탈락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이 인빌딩 관련돼서는 수주의 탈락이 아니라 다시 재편되면서 MS 즉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오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갭 부분에 대한 숨어 있는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실제 손절 라인을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요 5,170원 부분을 강력한 하방 경직성 지지력 자리이면서 손절 라인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고점이 좀 꽉 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먼저 선취적인 공포의 매수 타이밍으로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시간이다라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